판타지가 서양에만 있는 줄 아셨나요?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천재 김시습이 경주금오산에 7년간 은거하며 써내려간 우리나라 최초의 판타지 문화, 금오신화. 자, 우리 함께 만화 속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모두들 어떻게 지내나요? 제가 이번에 세계의 고전과 야담을 소개하는 야담 선생 채널을 만들었어요. 첫 작품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소개해요. 어느 시대나 천재는 있죠. 김시습은 세종대왕에게 옷의 신동 칭호를 받은 인물이죠. 그는 삼각산 중흥사에서 과거 공부하던 중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비분관계 책을 불사르고 중이 되어 평생 전국을 떠돌며 수천여 편의 시와 여러 편의 소설을 썼죠. 그가 머물고 간 자리에는 시의 향기가 묻어있고 그의 소설 중 대표작은 한국 최초의 소설 금오신화가 있죠. 불꽃같이 살다간 김시습 사후 그는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선조 때 이울곡이 왕명으로 김시습전을 지어 올렸죠. 대학자 이수광은 조선 왕조에는 김시습을 제일로 친다 라고 했죠. 저는 민음사, 직영사, 두산동화 책을 10번씩 읽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부여 경주, 강릉, 철원 등 미친 듯 전국을 여행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유튜브로 금오신화를 볼 수 있게 가장 원본에 가깝게 만화로 만들었어요. 금오신화는 5부작으로 각각 하나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죠. 대학 수능 시험에도 나오니까 저의 첫 작품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금오신화 롱펌으로 방문해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즐감 되세요. 예. 만복사 저포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북도 남원 땅에 만복사라는 낡은 절이 있었다. 휴, 그 절의 동쪽 구석방에 양생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쓸쓸하게 살고 있었다. 내 나이 30이 넘었는데 장가 한 번 못 가고 이렇게 늙어만 가는구나. 왜 난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걸까? 휴, 내 신세가 처량하고 가엾구나. 아, 정말 아름다운 밤이로다. 양생은 외로울 때면 밤마다 배나무를 벗삼아 시를 읊으며 마음을 달래곤 하였는데 오늘 밤도 마음이 울적해 활짝 핀 백꽃을 바라보며 시 한 수를 읊었다. 한 그루 백꽃이 외로움을 달래주지만 휘영청 달 밝은 밤 홀로 보내기 괴로워라. 이 몸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들려오는 퉁소 소리 어느 님이 불고 있나. 시가 막 끝나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대가 아름다운 처녀를 배필로 만나길 소원한다면 어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니, 이럴 수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다니.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이건 분명 부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일 거야. 그래, 내일이 3월 24일이 아닌가? 그날 내게 신부감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올지도 몰라. 하하, 부처님 감사합니다. 늙은 총각이 한번 장가갈 기회를 얻게 되겠구나. 양생은 설레는 가슴을 억누르며 어서 빨리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해마다 3월 24일이 오면 만복사엔 등불을 밝히고 소원을 비는 풍속이 있었다. 그날도 사람들은 소원을 빌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만복사에 모여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탑돌이를 함께하면서 만복사는 마치 큰 잔칫날 같았다. 법회도 끝나고 하루 종일 북적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절가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다. 부처님, 저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처님과 저포놀이로 내기를 하려 합니다. 저와 내기를 해서 제가 지면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올려드리고 부처님이 지시면 그 벌칙으로 저에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처음 던지는 것은 부처님 몫이고 두 번째 던지는 것은 제 몫입니다. 먼저 5이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럼 던지옵니다. 야! 어? 부처님 점수는 4점입니다. 그럼 이번엔 제 몫으로 던질 차례입니다. 자, 부처님 눈 똑똑히 잘 보십시오. 야! 와우! 이럴 수가! 5점이 나왔어, 5점이. 내가 부처님을 이겼어. 하하하! 부처님 운 좋게도 제가 부처님을 이겼네요. 내기에 이긴 양생은 너무도 기뻐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하하 부처님 그럼 약속한 대로 아름다운 배필을 구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이만 물러나 법당 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과 내기에 이긴 양생은 불상 뒤에 숨어 법당 문 쪽을 바라보며 아가씨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다리야. 언제 나타나려나. 얼마 후 문이 열리고 나이는 17살 정도의 백옥같이 흰 얼굴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타나 향불에 불을 붙이고 소원을 쓴 축원문을 불상 앞에 펼쳐놓고 두 손을 모아 합장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부처님, 사람의 인생이 방명한들 어찌 소녀와 같사오리까. 월궁의 선녀님이 무슨 일로 부처님을 찾아왔을까? 부처님께 축원문을 바친 소녀는 법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부처님, 가련하고 불쌍한 소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선녀인 줄 알았는데 선녀가 아니었네. 소녀의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겠군. 그래서 양생은 소녀의 옆으로 살며시 다가가 몰래 축원문을 훔쳐보았다. 이거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군. 도대체 무슨 소원을 적어놓은 거야? 자비롭고 은혜로운 부처님, 소녀의 슬픈 사연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국경 근처 동네에 사는 소녀랍니다. 지난번에 외적들이 침략해 오자 싸움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적들의 칼날은 사방에서 번쩍거려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니 저희 가족과 많은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모두 흩어져 피난을 갔습니다. 소녀는 연약한 몸이라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규방 깊숙이 숨어 정처 없이 떠가는 구름과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3년 세월을 쓸쓸하게 보내며 순결을 지켰습니다. 인간의 생은 태어나기 전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소녀의 운명에도 부부가 될 인연이 있을 것이오니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소녀와 인연이 될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예, 이럴 수가 부처님. 감사 100만 번 감사합니다. 양생은 반갑게 소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씨 그대와 난 부처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요. 아니 그렇소? 소녀는 양생을 수줍게 올려보며 속삭였다. 그러합니다. 좀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소녀가 그동안 인연이 닿지 않아 오늘에야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아가씨 하루 종일 탑돌이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할 텐데 나를 따라오십시오. 호호 고맙습니다 도련님. 이쪽이 내가 사는 방이라오. 양생은 오래전부터 알아온 친구를 만난 듯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녀를 자신이 사는 행랑채의 구석방으로 안내했다. 소녀와 마주 앉은 양생은 활발한 소녀의 행동에 의심이 들어 넌지시 물었다. 아가씨는 어디서 온 누구입니까? 호호 도련님 그게 뭐가 궁금한가요? 오늘 이곳에 제가 도련님과 함께 마주 앉아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하 옳은 말이요. 도련님께서도 천생연분의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축원드렸지요? 하하 그렇소이다. 우리의 만남은 부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요. 그러합니다. 도련님과 소녀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인연입니다. 그날 밤 양생과 소녀는 구석진 외진 방에서 뜰 앞에 피어있는 향긋한 백꽃 향기를 맡으며 하하 이리로 오시오. 호호 소녀 부끄럽사옵니다. 처음으로 서로 사랑의 기쁨을 나누었다. 옥년이 왔느냐? 네, 아씨. 아씨, 이름도 성도 모르는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함께 지내시다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옥년아, 어젯밤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부처님의 은혜로 짝을 만나서 백년해로하게 되었구나. 부모님께 아뢰지 않고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불효지만 고운님과 마음이 통해 즐거이 연을 맺었으니 옥년인 그리 알고 축복이나 해다오. 속히 집에 가서 술과 안주를 준비해 오너라. 네, 알겠사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씨. 그날 밤 은색 달빛에 젖은 백꽃은 정말 아름다웠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긋한 꽃향기를 뿌리면서 꽃잎은 사뿐히 떨어지고 지녀 옥녀는 주안상을 차리느라 분주하였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군. 그릇에 하나같이 무늬가 없구나.
술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귀신에 홀린 건 아닐까? 아니지, 저토록 아름다운 아가씨를 의심하는 내가 미친 놈이지. 이젠 귀신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 뜻이요 내 운명이로다. 옥년아, 이 기쁜 날 권주가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내가 날 위해 노래를 한 곡조 불러다오. 알겠사옵니다, 아씨. 옥년이는 옛 곡조밖에 모릅니다. 저를 위해 시를 한 수지어 옥년에게 부르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하하, 그거 좋은 생각이요. 양생이 소녀를 위해 만강홍가락의 시를 써 옥년에게 건네주자. 쌀쌀한 봄추위에 명주 적삼이 얇구나. 몇 번인가 애태웠던가. 향로웃불 식어가니 날 저문 산은 눈썹처럼 엉켜있고 저녁 구름은 우산처럼 펼쳐져 있네. 비단 장막 원앙 이불 함께할 님이 없어. 금비녀 비껴 꽂고 퉁소를 불어보네. 호호, 서방님은 세상에서 으뜸 가는 시인입니다. 소녀가 양생에 다가와 살포시 기대며 말했다. 오늘 이렇게 님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내린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서방님께서 소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소녀는 영원히 서방님을 알뜰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이 소녀를 떠나신다면 소녀는 병이 들어 세상을 하직할 것이옵니다. 양생은 이 말에 마음속으로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도 가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 소녀의 손목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뜨거운 사랑에 어찌 당신을 저버리겠소. 내 영원히 당신을 버리지 않을 테니 마음을 편히 가져요. 양생은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래도 꺼림칙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산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데가 있어. 잠시 후 멀리 떨어진 마을 쪽에서 새벽 딸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호, 벌써 새벽이로구나. 옥년아, 너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아씨, 빨리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알겠다. 자, 서방님, 이제 저와 같이 저의 집으로 가시지요. 아, 그게... 호호, 무얼 망설이나요? 남편과 아내가 한 집으로 가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가요? 호호호, 서방님, 아직도 부끄러운가요? 아, 아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슴이 벅차서 그렇소. 하하, 자, 어서 가십시다. 이놈의 개가 귀신을 봤나? 왜 이리 짖는겨? 시끄러! 아니, 저기 오는 건 양생 아닌가? 양생 총각 아니여. 자네, 이 아침에 어디를 가는 겐가? 아, 네. 만복사에 있다 친구를 만나러 일찌감치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 그럼 잘 다녀오게나. 양생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로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거참 이상해. 소녀에겐 왜 인사를 안 할까? 혹시 동네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는 것 아냐? 에이, 아마도 보고도 못 본 채 했을 거야.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보다 어렵게 얻은 아내를 내가 의심하다니. 이미 소녀에게 마음을 뺏긴 양생은 소녀를 따라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집이 이렇게나 멀어. 정말 외진 곳에서 사는구나. 양생은 소녀를 따라가면서도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아니, 사는 곳이 어디이기에 자꾸 산길로 들어만 가는 게요? 호호, 서방님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집이 나온답니다. 소녀는 묻는 양생의 입을 막고 시경에 나오는 시를 읊었다. 촉촉히 젖은 이슬길, 어찌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엔 다니지 않나. 길에 이슬이 많기 때문이라네. 저건 시경에 나오는 시로군. 양생도 소녀의 뒤를 이어 옛 시 한 수를 읊어 화답했다. 여우가 다리 위를 어슬렁어슬렁 아가씨 노리려 하네. 아가씨, 그 여우 보고 넉나간 듯 흔들흔들. 아가씨, 여긴 남원 보련산 아래에 있는 계령동 마을이 아니요? 호호, 그러합니다. 그런데 서방님, 어찌 아직도 소녀를 아가씨라고 부르십니까? 서로 연분을 쌓았으니 이젠 부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하하, 이런 내가 실수를 했소이다. 드디어 집에 다 왔나 보군. 호호, 서방님, 여기가 소녀의 집이랍니다. 아, 네. 그런데 이상하군. 왜 가구들이 하나같이 무늬가 없다지? 무슨 가닥에 무늬를 싫어할까? 내 듣기론 귀신이 무늬가 있는 물건을 싫어한다는데. 호호, 어서 이리 앉으시지요. 잠시 후 음식이 차려 나오자 양생이 음식을 보며 속으로 이를 의심하였다. 아, 그것 참. 음식도 어젯밤 시녀가 만복사로 가져온 것과 똑같다.
서방님, 뭘 그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의 행동이 서방님의 마음을 어짱케 하지는 않았는지요? 아, 아니요. 집이 너무 산속에 있어서 잠시 생각한 것뿐이요. 양생은 그날 밤 그곳에서 또다시 소녀와 꿈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서방님, 사랑합니다. 아, 나도 그렇소. 양생이 소녀와 사흘을 보낸 후 소녀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한 3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요. 호호,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이곳의 3일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제야 서서히 본색이 나오는구나. 어쩐지 처음부터 이상한 내가 많더라니. 양생은 소녀가 귀신이란 사실을 알았지만 전혀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귀신한테 홀린 사람들도 양생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서방님, 서방님과의 인연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 내가 바로 그런 꼴이 되었구려. 서방님, 서방님과의 못다 이룬 소원은 다음 세상에서 또 만나 이룰 것이옵니다. 서방님은 이곳을 떠나시면 다시 만복사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절간의 스님들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저 절간에 내가 또 만복사로? 양생은 다시 만복사로 되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다.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요. 서방님, 너무 슬퍼 마세요.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는 것이 법도랍니다. 그래, 비겁하게 여자의 치맛자락에 매달릴 순 없지. 대장부답게 선비답게 깨끗이 이별을 하리라. 서방님, 이곳의 예법도 인간 세계와 같으니 떠나기 전에 제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고 떠나심이 어떨는지요? 부인의 뜻대로 내 그 친구들을 만나보고 떠나겠소. 어서들 오십시오. 호호호, 도련님 처음 뵙겠습니다. 호호 볼품없는 산골 처녀들을 이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문에 들으니 양 선비님께서 훌륭한 시인이라고 하더군요. 자, 언니들, 어서 편히 자리에 앉읍시다. 과찬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안의 따님들과 만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호호, 선비님, 우리 오늘 밤에 함께 시를 지어 즐겁고 뜻있는 밤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는지요? 그게? 아직은. 정 씨는 양생의 말을 듣지도 않고 먼저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다. 꽃피는 봄밤 달빛마저 고운데 내 시름 달님에게 물어볼까. 이 몸 죽어 비익조가 된다면 푸른 하늘에 님과 함께 날개를 펴고 날리라. 목소리가 마치 고운 꾀꼬리 소리를 듣는 듯하구나. 얼굴 또한 대단한 미인이로군. 정 씨의 노래가 끝나자 뒤이어서 오 씨가 노래를 불렀다. 오 씨는 노래를 부르며 감회에 젖어 눈물을 비추며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다. 만복사에 향 올리고 모을래 동전을 던져 좋은 연분을 만났네. 자, 동생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건 떠나는 양선비를 위로함인데 어찌 슬픈 노래만 부르는고. 우리 흥겨운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는 것이 어떨까? 꾀꼬리 언니 먼저 하세요. 호호. 밤은 깊어 오경인데 두견새의 슬피우네. 희미한 은하수는 동쪽으로 기울었네. 김 씨가 먼저 시를 지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경쾌하게 노래를 부르자 이어서 유 씨가 살며시 일어나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 불렀다. 아가씨는 오늘 아름다운 난궁과 짝했으니 하늘이 정한 인연 오래도록 향기로워라. 뒤를 이어 소녀가 일어나 말했다. 호호, 저는 글 재주가 없지만 시가 뭔지 조금은 아옵니다. 저도 시를 한 수 읊어보겠나이다. 꽃 피고 질 때마다 근심하던 봄 시름은 더는 없어라. 고운님과 한마음 되었으니 이제는 바랄 게 더는 없다네. 모두들 훌륭한 시인이로구나. 저런 훌륭한 시를 술술 지어대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군. 양생이 일어나며 말했다. 하하, 너무 기분이 좋소이다. 오늘 여러분께서 시를 지어 노래를 불러주니 진정 고맙소. 네, 오늘 밤을 평생 잊지 못하리이다. 나도 부족하나마 여러분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보겠소. 고맙습니다. 이 밤이 어인 밤이기에 이 같은 선녀를 만났던가. 꽃 같은 얼굴, 어찌 그리 고운지 붉은 입술은 앵두 같아라. 양생의 시가 다 끝났을 때 이런. 술병에는 술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젠 술도 다 떨어졌구려. 휴, 이제 마지막 이별이 온 것 같소. 서방님 소녀가 이 은잔을 서방님께 드리니 정표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귀한 술잔을 주어 고맙소. 이별은 슬픈 것이라더니. 서방님 소녀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불공을 드린답니다.
서방님은 보련사 가는 길 중간쯤에서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곳에서 저와 함께 보련사로 가 제 부모님을 만나 뵙는 게 어떨까요? 아, 양생과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씨, 언제까지 그리 서로 바라만 보고 계실 거예요? 호호, 그래. 이젠 그만 돌아가야지. 잠시 후 소녀는 내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여보. 내가 귀신에 홀린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500년 전에 지은 소설입니다. 금오는 현재 경주 남산인 금오산을, 신화는 새로운 이야기를 썼다는 말입니다. 최초의 소설이니 당시에는 정말로 획기적인 새로운 이야기일 테지요. 소설을 충실히 그려내 웹툰처럼 재미를 주진 않으나 고전 문학을 보신다 생각하시고 즐감하세요. 그럼 하편에서 뵙겠습니다.